인생은 앞만 보고 달리던 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에 이르면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성공이 목표였다면 중년과 노년에는 삶의 의미와 평안이 더 큰 과제가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 2500년 전의 성인입니다. 공자는 혼란의 춘추시대에 살았습니다. 나라는 분열되고 권력은 사가에게 넘어갔으며 사람들은 예와 덕보다 힘과 이익을 좇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공자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나이 들어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공자의 말씀을 따라가며 50대, 60대, 70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 공자의 생애와 시대. 공자의 본명은 공구, 자는 중리. 그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뜻을 두고 스스로 배우며 자랐습니다. 당시 노나라와 주변 제후국들은 권력 다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이익만을 좇았습니다. 공자는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은 인에 있고 사회를 지탱하는 길은 예에 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잠시나마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곧 다시 무너졌습니다. 군주는 제후국의 뇌물에 휘둘려 향락에 빠졌고 공자는 벼슬을 버리고 여러 나라를 떠돌았습니다. 굶주림을 겪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길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군자는 궁해도 도를 잃지 않는다. 소인은 궁하면 도리를 잇는다. 그의 삶 전체가 배움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제자들과 함께 고전을 정리했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논어에 전해집니다. 3. 공자의 나이론 인생의 5단계. 공자는 자기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스스로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는 귀가 순해졌으며 70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도리를 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나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생의 성장 단계, 마음의 성숙 단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50대, 60대, 70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4. 50대 50지천명.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았다. 공자가 50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개혁은 번번이 좌절되었고 나라를 떠돌며 뜻을 펼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뜻은 외부에서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본성과 사명, 즉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명을 아는 자는 벼슬을 얻어도 도를 따르고 벼슬을 잃어도 도를 따른다. 이익과 손해에 흔들리지 않는다. 50대의 삶은 이와 닮았습니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직장과 사회적 책임, 모든 짐이 어깨에 얹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체면을 위해 가치를 버리지 말고 가치를 위해 체면을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50의 지혜입니다. 제자 자로가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라를 맡아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큰일은 서두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설 자리를 바르게 세워라. 그 자리가 바르면
길은 스스로 드러난다. 60대 62순. 예순에는 귀가 순해졌다. 공자의 예순은 수많은 경험의 결과였습니다. 굶주림을 겪고 제자들의 불평을 듣고 군주의 조롱을 받아도 그는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이순이란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은 하되 닫지 않는 귀, 판단은 하되 먼저 듣는 귀입니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해 사람을 설득합니다.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잠시 편할 뿐이다. 마음을 듣는 자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인다. 예순의 귀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자녀의 선택, 배우자의 습관, 사회의 변화. 예전에는 거슬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럴 사정이 있겠구나. 그 한마디가 관계를 풀고 가정을 살립니다. 6. 70대 72종심 소욕불유구. 이른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도리를 넘지 않았다. 공자의 말년은 예가 몸에 밴 시기였습니다.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리와 일치하는 삶. 이것이 노년의 자유와 품격입니다. 제자 안연이 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욕망도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예로 돌아가라. 예가 몸에 들면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때는 마음과 예가 한 몸이 된다. 70대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충만해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굳이 도리를 넘을 이유가 없는 자유. 그것이 노년의 온화함입니다. 7. 제자들과의 대화. 자공이 자만심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남의 강점은 내일의 스승이고 남의 약점은 오늘의 거울이다. 자만은 배움을 닫고 겸손은 배움을 연다. 증자가 후회 속에서 물었습니다. 왜 저는 실수를 반복합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거울은 자주 닦을수록 맑다. 작게 바로잡아라. 작은 발음이 쌓여 큰 길이 된다. 자로가 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 무례함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강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남을 꺾는 힘과 나를 세우는 힘. 뒤에 강함이 오래간다. 그것이 인이다. 8. 유학적 해석. 논어는 말합니다.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중용은 말합니다. 천명이 곧 성이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도를 닦는 것이 교다. 맹자는 말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고되게 하며 굶주리게 한다. 모두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나이와 경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성품을 닦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9. 현대적 적용. 50대 60대 70대. 50대는 방향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사는가. 가치를 붙들면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60대는 귀를 여는 시기입니다. 반박보다 경청, 판단보다 이해. 다 듣되 다 따르지 않는 귀가 필요합니다. 70대는 자유와 품격의 시기입니다. 덜하되 깊게, 속도보다 농도로. 존재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나이입니다. 10. 실천편. 매일 한 가지 예를 실천하십시오. 전화 끝에 감사합니다. 문자 끝에 수고하셨습니다. 대화 중에는 3초 숨을 쉬고 그러셨군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오늘 잘한 것 하나, 아쉬운 것 하나, 내일 바꿀 것 하나를 적으십시오. 일주일에 90분 배움을 고정하십시오. 책 한 장, 강의 한 편, 악기 연습 30분. 한 달에 한 번 의도적인 만남을 가지십시오. 친구, 이웃, 후배 중 한 사람과 차 한 잔. 이 작은 습관들이 삶을 바꿉니다.
11. 결론. 50대에게 체면을 위해 가치를 버리지 말고 가치를 위해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60대에게 모든 말을 다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다치지 않는 귀가 사람을 살립니다. 70대에게 덜하되 깊게, 속도가 아니라 농도로, 당신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는 오늘을 버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우리의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절제가 자유가 되며 관계가 품격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작은 예의 한 가지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한 가지가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도리를 넘지 않는 자유에 이르시길 바랍니다.